자, 그래서 동소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분 원소는 똑같은데 원자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원자 개수가 달라지면 모양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성질들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 관계를 동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분리가 있고, 그 해설을 보면 이제 분해 밑줄 그어져 있죠. 자, 그래서 분리와 분해의 차이점, 요거를 이제 볼 텐데, 분리는 순물질들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혼합물에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분리돼서 하나의 화합물을 모았다 그랬을 때 그 화합물에 있는 원소들을 일일이 다 분해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앞에서 봤던 예랑 거의 비슷하죠. 물에 산소가 녹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산소가 용해된 그 물은 두 종류의 순물질들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균일 혼합물이 될 텐데, 자, 이 균일 혼합물에서 어떤 기술을 써서 산소 기체 따로 모으고 물 따로 모았을 때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방법을 물리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리적 방법은 이제 일단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분리라는 것은 화학식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이 물 분자의 화학식 그대로 나오고 산소의 화학식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 혼합물에 두 종류의 순물질이 있었다면 각각을 분리시켰을 때 역시 두 종류의 순물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론 종류까지 다 똑같아야겠죠. 종류 개수가. 자, 그래서 물리적 방법은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분리 기술에 따라서 뭐 여과도 있을 수 있고 추출도 있을 수 있고 증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았는데 이 O2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물 분자는 이성분 화합물이죠.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소 원자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또 분해를 시켜보는 겁니다. 분해를 한다는 거는 화학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화학식,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화학식이 똑같았는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화학식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 물 분자는 지금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 원자 하나에서 갑자기 2개. 이건 이제 개수를 맞추면 앞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분 원소, 여기서 원소는 이 화학에서 원소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일단 원자의 종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그 내용의 이제 문맥상으로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물 분자는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쓰이는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겠죠.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런데 물 분자가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원소의 의미는 호돈소 물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분리가 아니죠. 이게 혼합물이 아니었으니까 화합물을 쪼갠다, 그거는 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 방법을 써서 분해를 한다. 이렇게 분해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각각 이제 분리, 그 다음 분해, 쪼개는 거죠. 지금 이 분리하고 분해의 공통점이 나눌 분자니까 쪼갠다는 개념입니다. 혼합물을 쪼개서 순물질로 만들고, 그 다음 화합물에 대해서 다시 쪼개서 해당 성분 원소로 만들 때, 그때 이제 분리라는 의미와 분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분리와 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학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제 물리적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화학식이 변화되면은 화학적 방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화학적이다라는 것이 뭐 화학적 방법, 화학적 성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 이 화학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반드시 화학 반응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반응식을 쓸 수 없지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 이 두 번째 과정은 반응식을 쓸 수가 있죠. H2가 H2와 O2로 변한다.
이렇게 화학식을 쓸 수가 있으면 화학식을 쓴다는 거는 물질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화학식이 달라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화학식의 변화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라서 그것은 이제 분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물리적 방법으로 나눠보는 거, 그 다음 화학적 방법으로 나눠보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나누는 것을 분리, 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적인 수물질들이 나왔을 때 그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상이라는 걸 갖죠. 자, 그래서 한 종류의 수물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어서 상 표시를 해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H2가 있을 때 이렇게 쓰면 H2 고체 상태니까 이걸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면 물, 그 다음 기체 상태면 수증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화학식으로 쓴다는 건 이제 화학적 성질과 관련된 거고, 이게 이제 물리적 성질과 관련된 겁니다. 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그 순물질들의 상이죠. 상 표시는 추가적으로 이 aqueous, 이걸 aqueous라고 읽는데 수용액상을 뜻합니다. 물과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물과 섞인 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없고,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산소 기체가 물에 녹아 있다. 그것을 이제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혼합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까지는 순물질이고 aqueous 상태는 물과 섞인 균일 혼합물. 이것을 수용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옆에 보면 고체, 액체, 기체의 이제 특성들이 나와 있죠. 뻔한 얘기인데 고체는 고정된 부피와 모양을 갖고 기체는 고정된 부피와 모양이 없어서 그걸 담은 그 용기의 부피가 곧 기체의 부피, 용기의 모양이 기체의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